잊어버리기 전에 녹화 시작.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요. 음, 저희가 14번 무비 렌즈까지 만들었었죠. 15번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콜앱 파일. 여기 제목은 데이터 분석 DA15번이라고 하고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그 판다스의 그 데이터 타입 중에서 자료 타입 중에서 날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데이트 타임. 그래서 음, 제목을 데이트 타임이라고 했고요. 파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연결부터 할게요. 연결부터 하시고 저희가 어, 다룰 내용은 다룰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날짜와 시간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타입 변수 다루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변수라고 하는 용어하고요,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변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필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변수, 필드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우선 임포트를 먼저 하죠. 판다스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SPD.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할 거니까 매트플러립, 파이플러. 그리고 C본도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S, SNS. 그래서 임포트들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지고 올 데이터는 SPX 주가 데이터 셋을 가지고 올 거예요. SPX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요즘 하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요즘은 계속 내리락인가요? 네. 한동안 계속 오르락만 하다가 요즘은 계속 내리락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아, 있으시군요. 네. SPX가 뭔지 아세요? 아, 네. 우리나라 주식만 하시는군요. 외국 주식 안 하시는. 우리나라에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거 있죠. 코스피 200이 뭐예요? 그 200개 기업, 그 자본총액 높은 그 200개 기업의 주가만 그 한 개 코스피 200이잖아요. 미국도 그런 거 있어요. 그거를 S&P 500이라고 얘기해요. 뭐 S&P 200도 있고요. S&P 500도 있는데 이 SPX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처럼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 그 상위 500개 기업의 주가를 평균 낸 게 평균 낸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있고요. 이 데이터셋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면 이것도 웨스 맥키니가 주세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웨스 맥키니의 그 파이 데이터 북하고 검색하고 들어가고요. 그 웨스 맥키니 파이 데이터 북 여기 기터브가 있잖아요. 여기 기터브 들어가 보시면 음, 어, 여기도 여기는 데이터셋 이그젠플스에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이그젠플스에 있어요. 이그젠플스. 어, 그 웨스 맥퀸이 파이 데이터북이라고 하는 GitHub 들어가시고요. GitHub 들어가시고 폴더 중에서 examples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example 중에 뭐가 있냐면 SPS, CSV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1990년 2월 1일, 1990년 2월 2일, 그리고 주가. 그러니까 딱 두 개의 컬럼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CSV 파일이에요. 요 CSV 파일을 이용해서
날짜 타입,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잖아요. 날짜 타입을 다루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GitHub에서 직접 읽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 로라고 하는 거 있죠. 로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 못 찾으신 분 계세요? 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파일 경로, 파일 파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복사한 경로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itHub 주소는 github.com sm 요거는 그 사용자 이름이에요. 계정 이름.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리파지토리, GitHub 저장소 이름이고요. 근데 쭉 경로가 있고 examples 폴더 밑에 있는 SPX CSV 파일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SPX라고 하도록 할게요. SPX 판다스 read 이것도 CSV 파일이에요. CSV. 여기다가 파일 경로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 헤드 한번 출력해 볼까요? spx.head. 앞에서 5개 행만 보겠다는 얘기죠. 음, 제대로 만들어졌죠. 아까 GitHub에 있는 파일 보면 컬럼이 2개가 있었고요. 날짜, SPX 이렇게 날짜와 주가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1990년 2월 1일, 1990년 2월 2일, 1990년 2월 5일 이런 식으로 쭉 있죠. 중간에 날짜가 조금 띄는 게 없는 게 있네요. 헤드를 봤으니까 테일도 한번 볼까요? 테일 하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있군요. 보니까 아마도 1990년 주가부터 2011년까지의 주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별로. 일별로. 그래서 행의 개수가 5,472개가 있는 거죠. 1년 365일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날짜가 빠져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주식 거래는 평일에만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틀씩 빠져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실제로 1년 동안에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일은 52주인가요? 52주 곱하기 5 하면은 한 250일 정도가 되겠죠, 1년에. 그거를 지금 거의 10년, 20년치 정도의 자료네요. 그죠?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매일매일의 주가. 아마도 그 종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 주식도 그날에 시작하는 주가가 있고요. 그날의 종가가 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어, 시작가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종가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타입으로 주식 가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대해서도. 근데 이거는 지금 날짜에 대해서 가격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종가 기준으로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뭐 시가든 종가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음, 그날 종가, 그래서 그날의 마지막 가격이 얼마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X 인포. 5,472개 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5,471까지 레인지로 매겨져 있어요. 컬럼 2개밖에 없습니다. 날짜라고 하는 컬럼하고요. SPX라고 하는 컬럼하고 2개만 있어요. 음. 널 값은 하나도 없어요. 널 값은, 근데 데이터 타입 보시면은요. 날짜가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실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주가는 실수 타입이 맞아요. 그죠? 얼마 점, 얼마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달러 단위일 테니까.
실수 타입인 거는 맞는데, 여기 날짜가 오브젝트, 문자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자열로. 그죠? 근데 형식이 보시면 연, 월, 일, 시, 분, 초, 딱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연월일 시분초구나라고 하는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 딱 보이시죠? 그죠? 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얘를 그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with CSV는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컬럼을요. 파라미터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 일단은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준다? 문자열 타입으로 만들어준다예요. 그러니까 날짜 시간 타입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진 않고요. with CSV는 함수는 일단은 문자열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날짜 시간 타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지금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문자열 타입 중에서 지금 이렇게 문자열 타입 중에서 그 필요한 컬럼을 날짜 타입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타입의 컬럼을 date time 타입의 타입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뭐로 to잖아요. to. 그리고 날짜 시간은 date time. 그죠? 자, 그래서 SPX의 날짜라고 하는 컬럼을 바꿔버릴게요. 다른 값으로 바꿔버릴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판다스 to date ti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아규먼트로 그 컬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정말로 제대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시고요. 헤드만 한번 볼게요. 헤드. 앞에서 5개 보겠다는 얘기죠. 달라졌나요? 조금 달라졌죠. 원래 문자열에는요, 0시 0분 0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원래 문자열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근데 출력할 때는 0시 0분, 전부 다 0시 0분 0초이기 때문에 출력할 때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다른 시분초가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1시 10분 0초 이런 식으로 그 시분초가 들어가 있었다면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전부 다 0시 0분 0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0시 0분 0초가 생략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인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SPX 인포. 인포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트 타임으로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 사용했었던 적 있었죠. 네, 거기에 날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컬럼 2개가 있었어요. 등기일자 부분하고요.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근데 2개가 포맷이 달랐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읽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변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생성할 때 무슨 컬럼은 무슨 포맷, 무슨 컬럼은 무슨 포맷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그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을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해 주게 되면
지정해주게 되면 그 아예 데이터 CSV 파일에서 읽어올 때부터 날짜 포맷으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음.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필요한 컬럼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출력해서 필요한 컬럼들을 찾아서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CSV 파일을 읽을 때부터 날짜 시간 컬럼의 형식을 지정을 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썼던 거예요. 그 CSV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생성할 때, 그, 어, 시간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요. 뭐 어차피 SPX니까 똑같은 변수에다 그냥 만들게요. 판다스 with CSV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파일 패스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parse로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parse date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컬럼 이름 써주세요. 날짜로 변환할 컬럼들의 리스트를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date format이라고 하는 거를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실수했었던 게 기억나요. parse date는 리스트로, date format은 딕셔너리로. 이렇게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처음에 제가 아마 실수했었던 게 데이트 포맷도 그 리스트로 주려고 해가지고 에러가 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컬럼 이름을 키로 주세요. 컬럼 이름을 키로 주시고요. 밸류는 문자를 주시는데 이 컬럼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주면 돼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연도가 몇 자리? 네 자리. 그냥 월 두 자리, 연도와 월은 뭘로 구분되고 있어요? 대시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포맷을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연도가 네 자리인 경우 대문자 Y로, 구분자가 대시, 그 다음에 월이 숫자로 들어가 있죠. 월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소문자 M. 그 다음에 또 구분자가 대시죠. 구분자 대시고, 그 다음에 일이 들어가 있어요. 연, 월, 일 순서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있어요. 문자를 보시면은요. 연, 월,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 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공백이 하나 있어요. 공백 다음에 시, 분, 초가 있어요. 그죠? 시, 분, 초가 있죠. 자, 이거는 그럼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공백 하나, 시간,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 S.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전부 다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parse date는 날짜로 취급할 컬럼들의 리스트. 그 다음에 date 포맷은 어떤 컬럼이 어떤 포맷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자, 다시 한번 헤드 출력해 볼까요? 헤드 출력해 보시면은요. 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벌써 만들어져 있죠. 인포도 확인해 볼까요? 인포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네, 날짜 타입으로 read CSV가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부터 그 날짜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을 쓰셔도 좋고 문자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실 때는 to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아예 읽을 때부터 하겠다라고 하시면 parse dates, 데이트 포맷과 같은 것들을 설정하시면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맷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호들 있죠. 뭐 대문자 Y를 사용하느냐, 소문자 Y를 사용하느냐, 대문자 M을 사용하느냐, 소문자 M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음, 어, 문서를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판다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음, 판다스 공식 홈페이지가 pandas.pydata.org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요. 도큐멘테이션이 있어요. 도큐멘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read CSV 썼잖아요. read CSV를 사용했잖아요. 여기 read CSV.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요. 파라미터가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이거잖아요. parse dates, date format. 요거 사용했었던 거죠. 자, 요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를 컨트롤 F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여기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parse dates에는 어떻게 넣으면 된다. date format에는 어떻게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트 궁금했었던 게 이거잖아요. 데이트 포맷은 뭐 %d, %m, %y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 이게 예제다라는 뜻이죠. For example이죠. 일, 월, 연도 순서이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기호들은 뭘 보면 된다.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찾아가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링크 찾아가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링크까지 찾아가 보시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다 정리가 다 되어져 있네요. 여기 정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소문자 A가 있고 대문자 A가 있어요. A는 요일을 의미해요. 요일. 소문자 A는 요일 약자. 대문자 A는 요일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이해되시죠? 어. 근데 W로 쓰는 게 있어요. W도 요일이에요. W도 요일인데 여기는 0부터 6까지 숫자들. 0은 일요일을 의미하고 6은 토요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1, 월, 화, 수, 목, 금, 토인 거죠. 그거를 0, 1, 2, 3, 4, 5, 6으로 표현한다. 그게 퍼센트 W. 그 다음에 소문자 D는 그 달에서의 날짜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이에요. 1.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정리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Y, X, Y가 왜 없지? 어? Y가 없나요? 설마, 알파벳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네. 서문자 Y는 세기가 없는 연도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두 자리 연도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Y는 세기를 가지고 있는 연도라는 뜻이니까 네 자리 연도란 뜻이에요. 네 자리 연도. 그 다음에 대문자 H 있죠. 대문자 H는 24시간 단위의 시간. 그 다음에 대문자 I가 있어요. 대문자 I는 12시간 단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1시든 오후 1시든 1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AM, PM, 오전이냐, 오후냐라고 하는 게 같이 따라 붙어야 돼요. AM, PM은 퍼센트 P로 표현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단위인 경우에는 AM, PM이 없을 거고요. 12시간 단위로 할 때는 AM, PM이 같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문서를 따라서 찾아가 보시다 보면 어떤 그 문자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어떤 거 있었지? 하면 그 문서를 찾아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요즘은 GPT한테 물어봐도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물어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90년부터 2000 아까 10년이었나요? 2011년. 2011년까지 1 단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뭐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요. 똑같은 자료를 뭐 일 단위로, 월 단위로 아니면 시간 단위로 또는 분 단위로도 다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일 단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집하실 때에는 뭐 시간 단위나 분 단위로도 얼마든지 가져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데이터 프레임은 일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요. SPS라고 하는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기간별 통계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기간별 통계라고 하는 거는 연도별 통계라든가 분기별 통계라든가 월별 통계라든가 등등등 뭐 일별 통계 뭐 이런 시간별 통계 분별 통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우리 주가는 하루 단위로 돼 있잖아요. 하루 단위로 돼 있는 거를 한 달 단위로 주가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분기는 4개 분기가 있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근데 분기는 날짜가 달라요. 1월부터 3월까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근데 2사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이니까 6월 31일은 없죠. 6월 30일까지죠. 그런 거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 분기별 통계가 나오죠. 월별 통계를 하시려면 1월 달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월 달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거나 6년인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이것도 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시간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월마다 날짜 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분기별로 시작 날짜와 끝 날짜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년인지 아닌지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연도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앞에 연도만 딱 띄어내면 되니까. 근데 이런 통계를 할 때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를 해야 될 게 많은데 판다스를 이용하시면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 하시는 방법은 어, 날짜 타입의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뭐 월별, 분기별, 연도별과 같은 기간별 통계를 계산할 때에는 계산하실 때에는 그 날짜, 시간 타입, 그러니까 데이트 타입
데이트 타임. 타입의 타입의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면 편해져요. 분석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기간별 통계를 내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컬럼을 인덱스로 만드는 거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SPX SPX with 인덱스라고 할게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SPX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 시간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SPX 점 set index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여기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키즈라고 되어져 있죠. 이 키즈에다가 컬럼 이름 주시면 돼요. 자, 결과 한번 출력해 볼까요? SPX with index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컬럼 몇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 행의 인덱스예요. 행 인덱스. 그리고 컬럼이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 컬럼에 있던 게 인덱스로 가버리면 컬럼은 하나밖에 안 남겠죠. 네, 이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인지 시리즈인지 구별이 애매하시면 인포를 보시면 돼요. spx with index.info를 보시면은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리즈라고 되어져 있지 않죠. 컬럼을 하나만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472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인덱스가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날짜 시간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날짜 시간 인덱스고 시작하는 날짜는 1990년 2월 1일, 끝나는 날짜는 2011년 10월 14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인덱스의 종류들이 어, 0부터 시작하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레인지 인덱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문자열로 만들어지는 그냥 인덱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날짜 시간 타입을 갖는 인덱스를 가질 수도 있어요. 날짜 시간 타입을 인덱스로 갖는 경우에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간별 통계를 계산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기간별 통계를 계산하는 게.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셀 인덱스의 반대가 뭔가요? 인덱스에 있던 거를 컬럼으로 가지고 오겠다. 리셋 인덱스 있었잖아요. 리셋 인덱스. 기억나세요? 리셋 인덱스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SPX with 인덱스는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리셋 인덱스. 네, 이렇게 하시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set 인덱스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reset 인덱스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게 reset 인덱스예요.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다뤘었어요. 했었죠. 그 데이터 프레임 모양 바꿀 때. 어, 그때 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간별 통계 중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연도별 주가 평균 계산해 볼까요? 네, 우리가 그래프도 그릴 거여서 연도별이라는 의미로 by yea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SPX 이제 그 타임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리샘플 그리고 여기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룰. 여기에 이어라고 주시면 돼요. 이어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ye라고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통계값을 계산할 건지를 주시면 됩니다. 자, SPX by year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시작값이 1990년 2월 1일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1990년 12월 31일까지 있겠죠. 2월 1일,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주가들의 평균. 그 다음 연도는 91년도겠죠. 19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가 평균. 그 다음에 19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가 평균.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 굉장히 유용한 메서드입니다. 그룹 바이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랑 유사하게. 그룹 바이는 성별,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연도별로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도별로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 리샘플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 타입이어야 돼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 타입에서 리샘플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요거 선그래프로 그려볼까요? 네, 선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C번에 라인 플롯이라고 하는 거 있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여기에 SPX 연도별, 그러니까 by year 이거 주시면 돼요. plt.show 이렇게 그려집니다. 점이 없으니까 조금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커를 넣을게요. 마커, 동그라미로. 그리드도 넣을게요. 그리드. 여기가 1991년, 1992년, 93년, 94년, 95년, 여기 96년, 97, 98, 99, 여기 2000. 네, 한눈에 볼 수 있죠. 미국의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까지 꾸준하게,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늘어났고요. 이 주가가 2004년도까지 훅 하고 꺼집니다. 2000년대 초반에 주가가 꺾이죠. 그 주가를 다시 2000년대 후반에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뒤쪽에 2012년도 이후의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 뒤쪽은 잘 모르겠지만 2012년도까지는 약간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아마 이 구간이 그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일 거고요. 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다가 이 구간은 여기는 2008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망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뭐 그런 걸로 모기지론으로 미국에서 은행들 파산하고 그 여파로 한 1년 뒤인가 2년 뒤에 우리나라로도 넘어오죠. 우리나라 저축은행들도 이렇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에. 주가도 같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 시기들일 거고요. 이쪽 시기는. 그 이외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어때요? 되게 쉽죠? 음. 그러니까 리샘플을 하시기 위해서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이 뭘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인덱스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인덱스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룰만 바꿔주시면 돼요. 연도를 의미하는 룰, 분기를 의미하는 룰,
그 다음에 뭐 월별, 일별이라고 하는 그 룰을 찾아서 리샘플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함수는 우리가 필요한 통계, 찾으려고 하는 통계값을 해주시면 돼요. 평균이냐, 뭐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 표준 편차냐, 한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별 통계를 내는 게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기간별 통계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습니까?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연도별까지만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어. 이렇게 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되게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네, 자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